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5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피츠버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배주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타율이 3할이 넘을 정도로 참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여 줬었는데, 저희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PNC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이 홈 경기에서 오늘 배주환 선수가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했는데 4타수 2안타에 2타점 2도루를 기록을 했고요. 이 2타점은 결국에는 피츠버그의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회 첫 타석부터 이제 배주환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낼 수 있었는데 2사 말루 득점 찬스에서 첫 타석을 맞게 됐습니다. 상대 선발 마이콜라스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4구째 몸쪽 92.5마일 패스볼을 공략해서 깔끔한 중전 안타를 때려냈고요. 이게 2타점 적시타로 연결이 되면서 2대1로 앞서가는 점수를 피츠버그가 만들 수 있었죠. 그래, 나중에 뭐 한 점 더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끝내 2대1로 승리를 했고, 이 배주환 선수의 적시타가 이제 결승타가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 상황에서 곧바로 또 2루를 훔쳐내면서 16호 도루, 이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온 도루더라고요. 그렇죠. 이 배주환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5월 중순 이후에 이 도루를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도루를 하면서 2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첫 번째 도루는 16호 도루였고 다만 이제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득점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2대0으로 앞선 이제 5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도 이제 7구 승부 끝에 또 중전 안타를 때려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2루 도루 하면서 또 2, 3루 찬스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후속타가 터지진 않았네요. 네, 후속타자가 이제 카스트로인데 계속해서 2사 상황에서 이제 좀 흐름을 끊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자, 17호 도루까지 성공한 배주환 선수. 어느새 이제 마르테와 함께 내셔널리그 도루 부문 공동 2위로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1위가 이제 아쿠냐 선수 26개니까 뭐 거의 9개 차이죠. 이 차이가 좀 이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도루왕 가능성, 뭐 이거는 뭐 보기는 해야겠지만 조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제 그걸 떠나서 좀 주춤했었던 도루 페이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좀 고무적이네요. 5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배주환 선수가 4개 도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도루 실패도 4개, 견제사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팬들 그리고 이제 덕아웃에서도 조금 이제 많이 혼났었던 배주환 선수인데 그 이후에 도루를 자제하는 동안 타격 성적을 많이 끌어올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도루 페이스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 배주환 선수의 2타점 적시타 끝까지 지킨 것 역시 이제 피츠버그 마운드가 오늘 힘을 내줬는데, 이 리칠 선수의 6.2이닝 1실점 역투가 좀 돋보인 경기였어요. 리치일이 만으로 33살이 넘은 이 메이저 43살. 43살이 넘은 최고령 이제 선발 투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사실 피츠버그가 불펜 소모가 우천 연기로 인해서 정말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6.1이닝이나 소화하면서 2이닝이나 소화하면서 실점도 한 점밖에 내주지 않는 역투를 선보인 게 돋보였었죠. 맞습니다. 모레타 선수 그리고 요한 라미레즈 이어 베드나까지 나오면서 1점 차로 승리, 불펜진까지도 오늘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베드나 선수가 또 보니까 또 사흘 연속 세이브더라고요. 그렇죠. 3일 연속으로 출전을 해서 세이브를 거두고 있는데 베드나도 참 진짜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게 피츠버그가 5월의 성적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5월에 세이브를 거둔 게 말일에 거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6월이 돼서 다시 바쁘게 이 세이브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승리로 이 세인트루이스와의 3연전을 모두 싹쓸이 했고, 또 그에다가 이제 5연승 행진까지 달리고 있는데, 이 쉘튼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 배주환 선수의 활약을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차분해지면서 빅리그에 적응해가고 있다. 욕심내지 말고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고 스피드를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떤 적응을 해야 될지 배주환 선수가 깨달아 갈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쵸. 요 어떤 적응을 해야 될지 깨달아 갈 것이라는 뜻이 곧바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의 얘기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할 수 있었던 플레이 중에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두 리그가 확실히 다르고, 근데 이제 배주환 선수 거기에서 좀 조정하고 적응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타격 코치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또 깨달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타격 코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타격폼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5월 들어서 배주환 선수가 타율이 3할 4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15경기로 좁히면은 3할 오픈 4리, 타격감이 굉장히 좋죠. 이게 타격폼을 변신을 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앤디 헤인즈 이 피츠버그 타격 코치의 제안으로 배지환 선수가 타격폼을 바꿨습니다. 그 레그킥을 크게 줄이고 이제 보폭을 줄이면서 이제 테이크백으로 이제 타격 자세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 배지환 선수 타격폼 이 4월달에 보시면 이 거의 이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는 하이레그 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경기 보시면 그냥 살짝 뒤로 했다 약간 토템 느낌으로 내딛는 정도에서 그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팟캐스트에도 말했지만 이 단순히 레그킥을 낮춘 것뿐만 아니라 배지환 선수가 레그킥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 몸을 웅크리기도 했었고 또 타석에 굉장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선수로 치면은 옛날 이용규 타격폼 있죠. 이런 식으로 타격에 임했었는데 이 타격 자세를 좀 더 세웠습니다. 레그킥을 적게 가져가면서 타격 자세를 세웠고 또 홈플레이트에서 좀 떨어지면서 이 배지환 선수가 좀 더 침착하게 공을 볼 수 있게 됐고, 이 상체도 보면은 살짝 예전에 비해서 열려 있어요. 이것도 공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타격 코치와의 소통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배지환 선수도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들, 이 타격 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지키고 싶어요 라는 부분을 전달을 했고, 이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레그킥은 힘을 더 싣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일단 물어보고, 배지환 선수가 사실 겨울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타에 대한 욕심이 확실히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트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증량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건 어때? 라는 거를 이제 배지환 선수가 또 받아들인 게 좀 좋은 효과로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마이너리그도 그렇고 이제 미국식 코칭 방식이죠. 이제 타격 코치가 선수한테 이제 주문,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선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타격 수정을 한 게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중계 중에 계속해서 피츠버그 경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배지환 선수가 조금은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에 좀 집중을 하고 밀어치는 데 집중을 했을 때 이제 본인의 장점인 빠른 발을 더 활용하기가 좋다고 저는 봤었는데, 이렇게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본인의 조금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완 투수를 상대로도 요즘에 선발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몸을 좀 더 이제 열고 상대 투수의 공을 좀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대로 툭 밀어서 보내기만 해도 이 3루 쪽 유격수 쪽으로 보내기만 해도 워낙에 이제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안타로 연결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좌완을 상대로 타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3할 2푼 6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배지환 선수를 좌완 선발이 등판하는 날에도 주전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중견수로 더 많은 경기를 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좋은 이 호수비도 많이 펼쳐주고 있는데, 배지환 선수 본인도 중견수 수비가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수비로도 또 자주 투입된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대수비로도 자주 투입될 뿐더러 이루수로 출전한 경기에서도 경기 막판에는 중견수로 포지션을 옮기는데, 이게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수비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지환 선수의 중견수 수비가 피츠버그 팀 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고, 선수 본인도 이루수가 조금 더 익숙하지만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중견수다. 저희랑 인터뷰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배지환 선수가 타격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빅리그에 서서히 적응해 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가 사실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35분,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12시 35분. 맞아요. 저도 이 경기 보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TT 매체 피콕이 단독 중계하면서 경기 시간을 확 앞당겨 버린 건데, 이게 배지환 선수도 여기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 정한 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었다. 어제도 사실은 비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경기가 늦게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근데 오늘 경기 선발 투수 리치일, 사실 진짜 큰 형님이잖아요. 큰 형님.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나이 43인데 저 형님이 저 나이에 이 시간에 던지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 수비에서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피콕의 중계가 좀 현지에서도 많은 이제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썬데이 리드오프라는 경기인데, 아니 전날에 야간 경기하고 이거 하면은 체력적으로 컨디션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날 수비하는 거 보잖아요. 진짜 어설픈 수비. 제가 또 사실 새벽 중계 많이 하잖아요. 이 중계를 하면은 수비 실수,
정말 많고 또 득점이 엄청 안 나와요. 이것도 아무래도 타자들이 좀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생체 리듬이 안 맞으니까. 맞아요. 네네. 네, 어쨌든 피츠버그가 다시 5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4월까지만 하더라도 피츠버그가 20승 8패,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내셔널리그 승률 1위였는데 5월 들에서는 어땠습니까? 8승 19패. 사실 3할 승률도 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5연승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미러키와 함께 다시 한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31승 27패 선두 미러키와 0.5경기 차고 확실히 최근 이 경기력 향상의 원인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 거기다가 이제 뭐 배재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타선도 조금 반등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들도 다시 한번 반등 이러면서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배재환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사실 4월달에 이 활약에 비해서 피츠버그는 또 내려가고 있지만 배재환 선수는 또 이제 잘 치고 있었다는 거 좀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늘 또 짚어드린 부분, 이 타격폼 변경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아시다시피 또 현충일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도 또 개인적인 또 일정이 있고 해가지고 내일은 저희가 클립도 없고 아쉽게도 또 라이브도 없습니다. 저희는 또 하루 잘 쉬었다가 다시 수요일 날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